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오프라인 사업을 위주로 했던 사람이에요. 뭐 요식업도 그렇고 어떤 투자업도 그렇고. 그런데 오프라인 사업은 뭐냐면 핵심이 이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고정비가 항상 발생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그만큼 고정비가 들어가는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자원도 많아지지만 반대로 매출이 발생 안 됐을 때는 한 2달, 3달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월마트 다음으로 큰 마트도 현금 보유액이 2억 4천만 불이래요. 근데 여기가 매출이 이틀만 발생이 안 되면 바로 이제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정비는 무서운 건데 저는 뭐 직원 5명에서 10명 그 TM 조직은 30명까지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진짜 한 달이 뭡니까? 매일매일 잠을 못 자요.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이게 오프라인 사업이라는 게 매번 매출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 달에 매출이 한 10억 발생돼갖고 가령 한 2억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럼 기쁘냐? 전혀 안 기뻐요. 다음 날부터 또 매출 걱정해야 돼. 그게 오프라인 사업이고 고정비가 주는 좋은 점이지만 또 나쁜 점이에요. 한 방은 있어. 그런데 이제 매출 고민 늘상하고 있다는. 근데 전자책들 왔더니 신세계인 거예요. 왜 신세계냐면 얘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 일단 10,000원짜리든 90,000원짜리든 금방 팔리고 나가면 그 바로 현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고정비에 따른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출퇴근해서 인적 조직이나 내 어떤 사무실을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만 관리를 잘하면 돼. 인풋만 계속 잘하면 내 경험이랑 잘 믹싱을 하면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어떤 전자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 뭐 이거 전자책 말도 안 되네 이거. 얘는 고정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버는 건 엄청나네. 하루에 90,000원짜리 한 개만 팔려도 한 달이면 270만 원이고 2개 팔리면 540만 원인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거기에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실패 시 어떤 리스크라는 게 없어. 악성 재고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이 이제 당장 나가야 되는데 뭐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이고 전기세 하면 2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자책은 털고 나가면 돼. 그리고 다음번 다른 주제로 역량을 쌓고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전자책을 만들면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전자책에서 깊이 들어가갖고 태평양처럼 넓을 필요 없잖아요. 태평양처럼 깊이 들어가면 되지. 깊이 들어가서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새롭게 또 아이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이제 고정비가 나가는 오프라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전자책이더라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맨날 오프라인 사업만 하다가 야 이런 아이템이 있다니.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얘 전자책은 VOD 강의로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입으로 읊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VOD는 그냥 클래스 101이나 뭐 스터디파이나 클래스 U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 한번 입점하면 전자책으로 만약 200을 벌었다면 거기서는 2천만 원 벌 가능성이 커요. 월에.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그거에 실마리 어떤 마중물 우리 이제 펌핑하면 이제 처음에 공기만 나오고 물 안 나오지만 하다 보면 이제 물이 콸콸 나오죠.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자책이다. 얘가 모든 거에 실마리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전자책 비즈니스는 뭐 아주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이런 것도 있다시피 사람이 한번 쉬운 거에 맛을 들였는데 일부러 구태여 어려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책이 저한테 줬던 어떤 묘미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네.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요. 한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되게 나태하고 1차원적인 어떤 쾌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졸리면 자야 돼. 그리고 회사 가고 싶지 않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어. 그리고 야도 술도 그냥 안 먹어. 막걸리도 한 통만 먹으면 되는 거를 막 5통씩 먹고 이래요. 막 1차원적인 아메바 같은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카페를 하고 블로그를 하니까 유입량은 항상 보장은 돼 있어요. 근데 몇백은 벌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거기서 또 절벽이 오더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매출이 진짜 들쭉날쭉하고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동종의 플레이어들이 동일한 형태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럼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뭔가 활로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신세계인 게 처음에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정말 바보같이 올렸는데 말도 안 되게 내 강의를 팔아먹는 강의 영상을 올린 거예요. 내 강의 사달라고. 조회수가 17회인가 20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역시 유튜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 하고도 관뒀어요. 근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그 책을 홍보하려고 또 유튜브를 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데 나도 내 노하우나 얘기해볼까? 난 유튜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요 영상이나 하나 남겨놓지 뭐. 나중에 내가 그냥 뭐 막걸리 안주로 보든지 간에. 근데 그 영상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관련해서는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영상이 됐는데 유튜브는 그런 묘미가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 실제로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결과를 예상하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예측 불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회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다른 건 안 해도 유튜브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주는 기회가 새로운 기회들이 매일 재밌는 기회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뿐만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기업 그리고 유명한 기업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섭외 메일도 많이 오고 되게 재밌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살면서는 겪지 못했을 일들. 지금도 어디 회사 가면 대리님하고 과장, 잘해봐야 뭐 부장, 이 정도랑 이제 독대를 하겠죠. 어디 뭐 기업 대표랑 독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나부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분야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괜찮은 어떤 기회들이 많이 온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혹은 네이버 카페에다 글을 쓰면 트렌드가 이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에는 그 조회수가 거의 끝나요. 하루나 이틀이면 조회수가 올라가다 끝나 이렇게 보통. 더 노출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뭐냐면 2달 지난 영상도 몇십만 조회수가 발생이 돼요. 보는 시청자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괜찮은 영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롱테일하게 아주 길게 뭐 이렇게 보여줘요. 나중에 뭐 몇백만 조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작게는 몇십 회에서 몇백 회, 뭐 몇천 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 하나, 이런 영상 하나면 거의 인생이 바뀌는 수준이거든요. 한 몇만 조회수짜리 영상이 하나만 나와도. 따라서 유튜브가 가능성과 기회의 모든 면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즉 유입량이든 방금 조회수 말씀드렸죠. 유입량도 압도적이고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물론 수익은 어디가 더 높을지는 저는 뭐 그거는 뭐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만 기회를 준다는 측면, 그리고 유입량, 그리고 전환율. 여러분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일반인이 판매하는 벤치 매장하고 그다음에 유재석 씨가 판매하는 벤치 매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유명한 사람인 대로 가겠죠. 우리가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사면 왠지 내가 구매한 게 잘못되면 책임져 줄 것 같거든. 뭔가 안정감이 있거든. 그리고 뭔가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보영 씨가 화장품 관련해서 얼굴에 이렇게 뭐 문지르는 거, 이렇게 되면 얼굴 하얘져요 라는 거 하고 있던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하얘졌을까? 원래부터 피부가 좋았던 분이죠. 우리가 그걸 몰라 그 사실을. 근데도 그 도구를 사게 되죠. 기왕이면 모델이, 유명 모델이 없는 모델보다는 있는 모델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유튜브처럼 특히 이제 얼굴이랑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태도, 이게 다 볼 수 있는,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이런 곳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거를 제공하거나 판매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유입량도 높아지고 전환율도 당연하겠죠. 요거 이제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믿으니까 100명 중에 1명 살 게 100명 중에 10명 이상 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인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뭘 제공한다고 할 때는 요번에도 한 400분 넘게 거의 500분 가까이 신청을 하셨고 영상 단 하나로요.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벌써 4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된 거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유입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환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사람들 보통 아이템이 있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유입량이 없어.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사람들의 문제는 아이템은 어떻게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아이템 소싱 받으면 돼. 그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방법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유입은 달라요. 유입은 돈 주고 만들던가, 그러니까 네이버 파워링크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광고 소재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혹은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때리든가, 아니면 뭐 구글 광고를 하든가 유튜브 광고를 하든가. 그거 아니면 단언컨대 내가 오가닉으로 만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그거 하려면 컨텐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몇백 몇천을 들여서 광고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다수는. 그래서 저처럼 뭐 블로그에 글도 쓰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뭐 매주 한 번씩만 하면 돼. 근데 유입량이 좀 더 필요해. 아직 유입량이 적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입량을 높이면 되니까 일주일에 블로그 포스팅 1회 하는 거를 한 3회로 늘리고 유튜브 영상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걸 2개로 올리면 되겠죠. 그럼 유입량이 대폭 올라가죠. 대폭 올라가요. 다만 주의사항은 있어요. 이렇게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야, 나 그럼 나 글창에 저런 애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다만 예상외로 내가 잘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갑자기 확 때려쳤어. 그럼 일단 수익에 절벽이 생기죠. 내일부터 빵원이야. 누가나 돈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한 서너 달 버티면 돈 좀 벌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펼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별로 돈 안 쓰고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살았구나. 수익의 절벽에 맞닥뜨리면 그거가 딱 이제 현실적으로 오거든요. 그거 되게 세요. 타이슨한테 맞는 펀치보다 더 세. 더 무서워. 그러니까 4, 5개월 이상, 저는 이제 당연히 뭐 다다익선이고 6개월 이상 내가 월급 수준 또는 그거보다 그 이상 발생되면 그때까지는 절대로 퇴직을 하지 말 거. 온라인 비즈니스를 전업으로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저 같은 사람도 내일 굶어 죽을 수 있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이다 보니까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력을 최대한 쌓고 내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직장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역량을 최대한 쌓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매출 발생 안 돼도 나한테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게 있어요. 100이든 300이든 500이든. 그런데 그 나오는 순간 없다니까. 그러면 한 축이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있으면 공황장애로 잠 못 잡니다. 이제 아셨죠? 함부로 관두지 마세요. 뭐 퇴사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최대한 50만 원이라도 버는 일 있으면 그건 절대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입은 말 그대로 유입이에요. 얼굴이 공개됐든 공개가 안 됐든, 그 얼굴 공개 안 된 분들 뭐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단순히 목적의식만 갖고 있다면 매출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 유입량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전혀 관계없다. 얼굴이 나와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저는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난 인생이 망가졌거든. 더 갈 데도 없고.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겸직금지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도 얼마나 유튜브 활동도 하고, 직장인들도 자기 브이로그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직장인 뭐뭐 이런 분들도 얼굴 나오고 뭐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먹방
간단하게 한 끼 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노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범죄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어요. 유입량을 만들면 어떤다? 반드시 전환이 발생된다. 아이템만 있다면 그럼 어떤다? 반드시 매출이 발생된다. 따라서 유입량이 없는 게 문제지 50회든 500회든 5만 회든 관계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아지면 유입에다 돈을 더 쓰면 되지. 예,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전환이 일어나니까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복합적이고 알고리즘이 아마 수억 개의 패턴으로 아마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죠. 뭐 네이버는 그 알고리즘에 관여된 요소가 200개 정도고 구글은 250개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 공이 2개씩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는 말은 못하는데 다만 이렇게는 기준을 세우면 좋아요. 어차피 유튜브든 네이버든 특히 요새는 유튜브를 말씀을 하셨는데 얘네들도 시청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플레이어보다 시청자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고 이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도 사줄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 수요가 많아야지 공급이 적어도 어차피 그 가격대도 유지가 되고 또 심지어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도 가령 김치를 검색했는데 맛있는 김치 뭐 실비김치 이런 게 나와줘야지 괜찮은데 김치 박물관 뭐 김치 역사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듯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검색했거나 아니면 뭔가 추천을 해주는데 얘가 원치 않은 영상을 추천해준다? 이러면은 이제 유튜브도 한순간에 이제 골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인간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그럼 뭘 좋아하냐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냐 많이 볼수록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이 돼서 유튜브도 많이 노출을 시켜주겠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그다음에 체류 시간도 긴 영상 그런 것들은 원칙은 있어요. 저는 이제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모든 콘텐츠에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명확하냐는 거야. 한 개로 명확하냐는 거예요. 한 개일수록 명확하죠. 10개일수록 모호해지죠. 이게 뭐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가령 내가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다이어트 얘기다 뜬금없이 이제 자기 엄마 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재테크 얘기도 하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다이어트에서도 소고기같이 좋은 걸 먹을 수 있어. 이건 본인한테만 맞는 맥락이지 듣는 사람한테는 다이어트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지. 이런 거야. 명확한 거야. 여기서 정확하게 명확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드리면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가치를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 영상을 봤을 때 5분을 봤는데 내가 가져가는 이익이 명확하냐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전자책이냐? 다이어트냐? 아니면 뭐 영상 편집이냐? 아니면 뭐 제작 스킬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객관성이에요. 그래, 네가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진짜 객관적이야? 네가 입증을 한 거야? 네 사례는 있어? 주식 투자로 너 50억 벌었다고 했지. 근데 너 50억 번 거 너 계좌 인증해봐. 있어? 있으면 그럼 나도 한번 따라 하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죠. 아니면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도 있고 그다음에 탈의자도 있는 거야. 수강생이든 뭐가 됐든 지인이 됐든 내가 이 방법을 나뿐만이 아니라 남한테도 알려줬는데 이 사람 이걸로 해서 다이어트라면 몸무게도 한 20kg 더 뺐고 투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 나 50억 벌고 이 사람도 5천만 원 벌었어.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객관성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컨텐츠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뇌피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세 번째는 뭐냐면 난이도예요. 어떤 내용이 됐든 그 주제가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학계에서나 쓰는 거 아니면 과학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거든 아니면 뭐 다이어트 개념이든 뭐 부동산 개념이든 관계없이 쉬워야 돼요. 어려운 개념이 나왔으면 쉽게 풀어줘야 돼. 어려운 개념어, 어려운 표현, 어려운 단어들은 쉽게 바꿔줘야 돼요. 그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 초보분들이 보는 게 훨씬 많거든요. 마케팅 터널도 그렇고 항상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90% 80%는 전부 다 초보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배려하지 않는데 그 컨텐츠에 사람들이 머물 리가 없죠.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봅니까? 드라마를 봅니까? 드라마에서 논문에 나오는 개념어나 어떤 어려운 단어 쓰든가요? 드라마는 엄청 쉽죠? 그런데 몰입은 누가 더 많이 해요? 논문에 몰입합니까? 아니면 그 막장 드라마에 몰입합니까? 막장 드라마. 왜냐하면 쉽거든. 메시지가 또 명확해. 권선징악이야. 근데 논문은 뭐가 개념이 되게 많죠. 메시지를 잡기가 어려워.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은 그걸 잘 알아야 돈을 벌긴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것도 뭐 양당 간에 그게 있죠. 그럴 것 같으면 학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겠죠. 근데 제일 많이 버는 건 누구다? 드라마 쪽이 훨씬 많이 벌겠죠. 그럼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 이제는 몰입성이에요. 몰입성. 그러니까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영상이나 글에 내가 이 글을 보고 당신이 2달 안에 10kg 안 빠지면 당신한테 100만 원 줄게요. 라는 글이 딱 있어요. 그럼 앞에 약속을 했죠. 100만 원 진짜 줄 거야? 뭐 근데 그런 게시글은 되게 많아요. 그럼 딱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 네가 실은 다이어트로 뭔가 이렇게 살 빼려고 하면 요것도 있어야 되고 신체적인 요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정신세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외부의 말만 듣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너의 상태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과하고 내 몸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의 체질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설명도 되게 잘해야 돼. 그 지인 중에 그 다이어트 전문 코치가 있는데요. 사랑쌤이라고.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이 활발한 상태가 있고 부교감신경이 활발한 상태가 있다는 거야.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도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요소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 마인드적인 요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목에서 약속한 그거를 다 이제 하나로 다 설명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됐을 때 응집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입도가 생기겠죠. 영화도 어떻습니까? 범죄도시도 어때요? 막 빌런이 막 5명, 10명씩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번에 이제 범죄도시 3에서 2명이 빌런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일단 범죄도시 1이나 2에는 빌런이 1명씩이죠. 메인 빌런이. 그리고 얘를 어떻게든 처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엔 이 하나를 위해서 권선징악을 위해서 이 영화가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몰입도를 끝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결말을 알든 모르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팩터가 그거야. 그래서 몰입성이 있느냐. 이렇게만 하면 영상은 안 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편의 진짜 수만 편의 영상을 보고 글을 봐온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원칙만 지켜도 최소한 아무 전략 없이 덤비는 것보다는 100배 낫고 내가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써먹기만 해도 조회수 100 나올 거 같은 노력, 같은 시간, 같은 자원을 투입했어도 아마 몇 배 이상은 혹은 몇십 % 이상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자책을 판단할 때도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판단할 때도 최소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면 일단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점. 보통 초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저도 이제 반성해야 되지만 아니 하나의 영상에 또는 하나의 글에 너무 많아. 왜냐면 내가 왠지 못나 보이고 싶지 않거든. 나는 내가 잘난 놈이면 모를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인정 욕구가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못나 보이는 거는 못 참아. 억울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감추려고 더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대학 논문같이 백과사전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만 잘 설명하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초보분들이고 그분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글을 보는 사람이나 영상 보는 사람은 바로 독자고 그 다음에 시청자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사소한 걸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걸 쉽게 설명한다. 원칙을 만약에 하나만 얘기하라면 중요한 걸 쉽게 설명한다. 중요하다는 건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500만 원이 드는데 인도에서는 50만 원 든다? 그럼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건 지리적인 특성이 이제 만들어낸 비대칭성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야기를 주로 하는 편이고 진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아마 미치지 못할 거야. 대부분은 99.9%는 그런 정보가 없겠죠. 다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그걸 메타적으로 좀 찾아보고 최대한 그걸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전자책 업계에 있다면 전자책 업계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왜 안 팔려요? 뭐 이런 것들.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영상 제작이든 다이어트든 주식 투자든 아마 분명히 마주치는 어떤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형적인 혹은 대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줄 수 있다면 충분하고 그렇다면 중요하다는 그 요소는 만족을 한 거고 이제 그거를 쉽게 설명한다.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어떤 자격이 있는데 내가 경험해 봤어야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이 어렵게 나온다? 그건 그 사람 경험 안 한 겁니다. 아니면 생각이라는 걸 안 한 거지. 주먹구구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면 쉽게 나온다. 경험과 생각이라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반드시 영상을 만들 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라고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